벌써 2024년 8월 중순입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이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하반기인데요. 지금 아마 자금 때문에 걱정이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미 한번 자금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한번 자금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 자금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표님들이 자금을,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알기 쉽게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이시라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가장 먼저 지금 또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따로 뭐 보증서를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가장 저렴해서 보통 4% 중반 그 이하 정도로 지금 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가 가능한 거는 가능한 직접자금은 재도전 특별자금이라고 해서요, 한 번이라도 사업을 했다가 폐업한 이력이 있으신 대표님들, 그리고 그 폐업한 사업장이 매출이 있었거나 아니면 3년 이상 유지가 됐었거나 한 대표님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장이 7년이 아직 안 된, 그러니까 개업한 지 7년이 안 된 대표님들은 다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7천만 원까지가 한도이긴 한데 그래도 꼭 그 재도전 특별 자금을 현재 남아있으니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발표를 하고 10월부터 접수 예정인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이 또 있습니다. 그 자금은 온라인 매출이 있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온라인 매출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식당에 뭐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다든지 키오스크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도 온라인을 이용한 매출이 있는 회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요즘에 뭐 매출의 뭐 절반 이상이 온라인 매출이어야 된다 막 그런 조건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그런 조건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년 매출이 10% 이상씩 성장을 했다 하시는 대표님들도 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전반기 때 한 2, 3월에 한번 이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을 받으신 대표님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매출 성장 회사로 뭐 8, 9천 받으신 대표님들도 요번에 이제 10월에 나오는 자금은 그것을 받고 난 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또 추가로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혁신 성장 촉진 자금 중 매출 증대 대표님들을 위한 자금은 최대 2억까지 가능한데 보통 전반기 때 받으신 대표님들이 다 1억 이하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또 하반기에 나오는 10월 달에 나오는 혁신성장 촉진 자금은 아직 그 2억 한도를 다 못 채우신 대표님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 그것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적재자금은요, 나오면 일단 되든 안 되든 시도해 보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이 외로 혹시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에서 자금을 아직 한번 신청해봤거나 아직 신청해보지 않으신 대표님들은 특히 신청해보지 않은 대표님들은 한번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고요. 한번 신청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었다 전반기, 그러면은 하반기 때 우리가 뭐 한마디로 좀 신용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신용카드 사용할 때 뭐 한 30% 이내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꼭 연체 없이 갚는다든지, 그리고 뭐 대출이 있으시면은 절대 대출 연체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세금 체납 없이 말끔하게 관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막 그 사이에 각종 인증 중에서 손쉬운 인증들이 있으면은 그 인증을 미리 받아서 인증 갑존도 만들어 놓으시고 한번 이 연말에 진짜 10월, 11월에 한번 그 도전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사실 자금이 웬만한 그 지역들 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들은 혹시 싹 소진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줄 때 주고, 그리고 이제 그 경쟁적으로 괜찮은 데들 다 주고 이제 남는 자금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그 연도에 그 자금을 일반적으로 소진하는 게 그 기금이나 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보면 못 줬던 곳, 그리고 조금 조건이 애매했던 것을 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말 신청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꼭 저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하는 이 일들에서 조금 더 디테일이 더해지고 업체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게 한마디로 정책자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뭐 아직까지 뭐 불법은 아니죠. 하여튼 뭐 1억을 빌려주고 뭐 500만 원씩 받는다, 뭐 700억씩 받는다, 그렇게 그 비용을 주시고 하시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하는 노력도 대동소이합니다. 다를 게 없어요. 다만 진짜 가능한 여러 곳을 계속 시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점이나 조건들 만들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시도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렇게 해서 뭐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자금 안 나오던데요? 원래 자금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쉽게 얘기해서 누가 보통 뭐 업체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돈을 잘 갚을 것 같은 업체는 은행도 빌려주려고 하고 정책금융기관도 빌려주려고 해요. 하지만 업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 뭔가 미래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은행도 그렇고 정책금융기관도 자기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못 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들고 그리고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거는 시도해보는 거라 생각하시고 시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브로커 같은 분들이 그 영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감언이설이고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또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일단 정책자금이 안 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기본값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여러 가지 확률이 높도록 시도를 해본다 하시고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돼야 된다 무조건 이거 될 거다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그 가능성과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서 나는 일단 기회는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해본다. 사실 저의 컨설팅도 그거예요. 한마디로 기업을 건강하게 만들고 기업을 잘 세팅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업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도와드리면서 사업이 건전하게 그리고 진짜 좀 위급하지 않도록 잘 안정성 있게 가도록 하는 걸 도와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자금은 루틴하게 한 업무 중에 하나인 거지. 그렇게 항상 그래서 무조건 된다 하고 시도하지 않고 대표님들한테도 이 확률을 말씀드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자금이라는 건 상대평가의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전한 기업만 주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공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보는 거다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자금은 한 번 하고서 막 뭐 사생결단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루틴하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업무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꼭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 루틴한 업무 중에 하나를 한다 생각하시고 이 노력들을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서 정말 사업에 여유가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